존 케리가 기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위해 일요일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미국의 기후 특사는 비행기에서 내려 중국 수도에서 기록된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51년 이래로 베이징은 11일 동안 화씨 104도 섭씨 40도를 돌파했는데 이 중 거의 절반이 지난 몇 주 동안 발생했는데 이는 6월에 베이징에서 가장 더운 날의 신기록을 포함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남서쪽의 기온이 화씨 120도 섭씨 49도까지 치솟으면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날이 이달 초 나흘 연속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있다면 이 상황은 중국과 미국을 같은 페이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가장 큰 상황입니다. 라고 그린피스 차이나의 기슈호 수석 글로벌 정책 공무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차이와 상관없이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이제 더 이상 가상적인 위기나 분석적인 도전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행성 난방 오염 배출이 미국의 2배가 넘는 세계 최대 오염국으로서 양국은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의 최악의 영향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 두 강대국이 화석 연료 생산을 대폭 줄이는 것을 수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간의 기후 협력은 거의 1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은 6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의 한복판에서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기 위해 워싱턴과의 기후 회담을 중단했습니다. 2달 이상 계속된 폭염으로 저수지가 말라가고 농작물과 가축이 죽었으며 전력 공급이 마비되고 중국에서 가장 크고 번영한 대도시 중 일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수억 명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전력망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찌는 듯한 기온이 훨씬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세계 최대 석탄 화력 발전기인 중국에너지투성회사는 월요일에 전력 생산이 역사적으로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끊임없는 폭염이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재개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하는데 전개되는 기후 위기가 두 나라의 관계를 먼저 고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후 회담의 중단은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긴장이 기후 논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회복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분열된 소통을 개선하고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중국을 방문한 세 번째 미국 강요입니다. 지난달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를 만났고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주이창 중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목요일 블링컨 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정상회담과 별도로 중국의 최고 외교관 왕이와 만났다. 코로나와 계속 악화되는 미중 관계의 결과로 기후변화는 생산적인 협력이 우리 두 나라와 나머지 세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법학 교수이자 중국 기후 정책 전문가인 알렉스 왕이 말했다. 그는 각국은 이제 탈탄소화에 투자하고 촉진하기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쪽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79세의 캐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 특사로 임명된 이후 중국을 2번 여행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규제 속에서 2021년 4월 상하이를 방문했고 5개월 후 텐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캐리는 중국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에서 4일을 보낼 것입니다. 캐리 장관은 이인과 야망을 증가시키고 성공적인 카프28을 홍보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미 국무부는 수요일 성명에서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언급하며 말했다. 중국의 생태환경부는 양측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과 옐런 장관의 방문처럼 전문가들은 케리의 여행으로부터 어떠한 주요 발표도 기대하지 않지만 그들은 광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 그린피스 분석가는 베이징에서 누가 케리와 만날지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케리의 중국 측 상대인 셰제마 등세샹 부총리 및 생태환경부 차관이 디폴트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가 중국 지도자인 시 주석의 접견을 허용받는다면 그것은 미래의 포용에 대한 중국의 약속에 중요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리 장관은 말했습니다. 케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시진핑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의 기후 특사인 셰와 함께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위한 길을 닦은 획기적인 미중 기후협약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그 두 명은 또한 2021년 카프6 기후 정상회담에서 미중 글래스고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케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관리들이 연소되는 석탄을 줄이고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배출을 줄이겠다는 약속에 대해 중국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CNN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고 그 관계에서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약간의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케리는 저는 어떤 양보도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따르면 베이징은 미국 정부에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더 현실적인 목표는 양측이 기후 협력에 대한 공동 작업 그룹을 재개하고 11월 30일에 시작되는 두바이 카프28 이전의 소통을 계속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양측은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국내 정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요일 공화당은 하원 패널 앞에서 케리를 신문하며 중국이 배출을 줄이도록 충분히 추진하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일부는 인권 기록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인용하며 그가 중국과의 기후 협상에 참여하는 것조차 비난했습니다. 케리는 미국이 중국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질서, 외교적, 정치적 상식의 남용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여행을 옹호했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국으로서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UCLA의 전문가인 왕은 중국이 석탄에서 전환하는 속도가 케리에게 주요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외부인이 중국 관리들에게 가질 가장 큰 질문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배출원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중국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석탄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서 그들의 모든 성공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의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전체 전력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청정에너지 설치를 크게 늘렸습니다. 비영리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태양 에너지 용량은 이제 세계의 나머지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풍력 용량은 다른 상위 7개국을 합친 것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또한 2021년과 2022년 몇 달간의 전력 부족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우려 때문에 많은 수의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 정부들에게 석탄은 여전히 전력 중단에 대한 가장 쉽고 저렴한 해결책으로 여겨집니다. 안보에 대한 생각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갖는다는 생각은 모두 왜 석탄이 여전히 그 정도에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일부입니다. 나구왕은 말했습니다. 그린피스의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지방 정부들은 2021년 전체보다 더 많은 신규 석탄 화력 발전을 승인했습니다. 석탄의 확대는 중국의 기후 정책에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석탄 소비가 비율과 절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대출 감축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